점멸구가 빠르게 확산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긴급 방제 기간을 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국회의원과 전남도 관계자들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남에서는 각종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화재와 추돌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지역 8월 수출 실적이 한 달 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실적의 배경으로는 수송 장비의 수출량 증가 등이 꼽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광주의 지역 정치권과 전라남도가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대화에 나섰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청취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풀지 못한 채 원론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국회의원 3명과 기관단체장 2명이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전남도에 협조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군공항 이전 부지를 전남에서 올해 말까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내년 상반기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정하는 것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금년까지 이것을 정해야지만이 가능하다. 타임표를 봤을 때 지방선거가 곧 있기 때문에 전남도는 광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을 전남에 떠미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함흥차사, 우유부단을 언급했던 광주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보따리를 갖고 오라는 것처럼 함흥차사 발언을 하면서 전남도가 문제 해결을 해 가지고 오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 책임 의식이랄지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 특히 무한 국민들께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전남도가 요구한 민간공항 우선 통합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광주의 정치권은 무한 국민들이 군공항 이전에 동의하면 민간공항에 먼저 보내겠다며 이른바 패키지 이전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지사가 직접 나서 무안군수와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전남 우리 도지사님께서 그래도 우리 무안군수님하고 소통이 좀 되신다고 하면은 무안군의 의견을 좀 반영이 된 그 법안에 포함이 돼야 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좀. 그러나 전남은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부터 제시해달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고. 그렇지만은 국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리스트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도 관심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트라이해보자 이렇게는 돼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랄지. 광주 정치권도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다만 광주 의원들이나 광주시 시각으로 무안이나 이전 대상 그 지역의 개발 계획을 제시를 한다는 것도 사실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무안과 함께 그 포함이 돼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을 저희한테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체장이 나섰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권으로 넘어간 공항 이전 문제. 광주의 통큰 결단 없이 또다시 원론적인 대화에 그치면서 공항 이전과 통합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벼 수확철에도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이달 22일까지 긴급 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벼멸구 방제비 32억 원을 투입해 장흥과 해남 등 피해 우려 예상 지역에 농약을 공급하고 약재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벼멸구는 6월과 7월 사이 중국에서 유입돼 벼 포기 아래에 서식하는 해충으로 즙액을 빨아먹어 그을음병 등을 발생시킵니다.
한편 전남도 집계 결과 올해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농지는 모두 6,7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8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8월 수출 실적이 한 달 전보다 2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조사한 8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전남은 7월보다 21.1% 증가한 40억 2,700만 달러, 1년 전과 같은 기간보다는 7%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송 장비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고 석유 제품과 화공품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와 코트라 광주 전남 지원단이 지역 산업기계 기업의 중동과 남아시아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두 기관과 전남 대표 산업기계 기업 6곳은 2024 산업기계 리야드 다카 시장 개척단을 꾸리고 최근 중동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 참여해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산업용 밸브와 퇴양열 집열 시스템 등 핵심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조달 관계자와 바이어를 초청해 기술 세미나를 열고 국내 생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 기업의 중동과 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방안과 지원책 등을 구상할 방침입니다. 닷새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 전남 곳곳에서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수 일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단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7대가 추돌해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사건 사고 소식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휘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호스를 연결해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진도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는 화학물질인 수산화 나트륨 1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3대와 인력 9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안전조치를 마쳤습니다. 당국은 공장 배관 검사 과정에서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익수자들을 향해 헤엄쳐갑니다. 줄을 이어 배에 도착한 뒤 위로 끌어올립니다. 15일 오후 4시 30분 여수 금오도 해안가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조류에 휩쓸린 관광객 5명을 구조하는 장면입니다. 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뒤 18분 만에 5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익수자들은 다행히 건강에 이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여수에서는 돌산읍과 율촌면 일원에서 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14개 마을 1,600여 세대에서 사흘 동안 단수가 이어졌습니다. 여수시는 연휴 기간 물 사용이 급증하면서 정수장 수위가 급격히 준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터널 속 비상등이 켜진 SUV 차량 주변에서 구조대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해당 차량의 뒤편에 있는 검은색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17일 오전 9시 42분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의 한 터널 앞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 7대가 연달아 추돌한 현장입니다. 이번 사고로 50대 운전자 등 8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 한 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일대에서 2시간가량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유례없는 폭염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이제 추석을 가을 추자가 아닌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중랑천. 산책로를 거니는 시민들 손에 양산이 들려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연신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그늘에 앉아 쉬는 모습도 보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시민들은 여전히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림 때는 에어컨 같은 거 그렇게
안 틀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애들이 오니까 하루 종일 틀어놨었지. 나간 게 산 같은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실내 먼데 그런데 에어컨이 틀린데 그쪽 쪽으로 많이 갔어요. 더위 정말 무서워요. 올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음식도 못했어요. 애들한테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올 여름, 올 추석은 완전히 다운됐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보내야 했던 추석 연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보은과 광주광역시, 구미와 통영, 수원 등은 하루 최고 기온이 34에서 35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9월 기온 중 가장 높은 값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태풍 사이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20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지겠고 20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더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조금 올라 이달 말까지는 평년보다 2, 3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달 20일 목포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토론회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9.19 평양 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합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남도가 목포 남항에 구축하고 있는 친환경 연안선박 집적단지 조성과 또 연관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 497억 원을 확보해 탄소 중립 선박 연료 공급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연료 화재 폭발 안전성 평가와 대응 설비 개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항로 등 친환경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사업과 함께 전기 추진 차도선 개발과 친환경 대체 연료 실증 기술 연구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이달 20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번 무료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져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 기초접종은 9월 20일, 75세 이상은 10월 11일, 65세 이상은 10월 18일부터 시작해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전남도는 국가 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독감 무료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에 확인한 뒤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안군이 10월부터 농어촌 버스 요금을 그대로 동결하고 좌석버스 요금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 좌석버스의 경우 전라남도 버스 운임과 요율 조정 결과에 따라 현행 2,1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됩니다. 농어촌 버스는 각각 200원 안팎의 인상이 이루어지지만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 지원을 통한 단일 요금제가 도입된 만큼 일반 승객은 1,000원, 학생은 100원만 내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벌교역부터 녹동항까지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달 20일 국회의사당 도서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철도와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흥 지역 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쌓고 이를 통한 발전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